제가 생각한 거는 들을 수 없으면 절대 말을 못한다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소리로서 배우기 시작을 했죠. 이 소리로서 배웠기 시작했다는 게 어떻게 배웠다는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그 미국 출장을 자주 다녀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소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생각한 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은 영어는 못 알아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영화를 가지고 듣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럼 몇 번 들으니까 들리던가요, 그러면? 전혀 안 들리죠. 왜냐하면 영화 보러 다니면은 한 편 영화를 보더라도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늘 미국 출장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면은 항상 생각한 게 참 신기하다. 6살만 되면 다 알아듣는 말을 20년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못 알아들까? 그래서 저는 뭔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갖다 놓고 한 문장을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하나도 안 들리는. 그냥 옆에 틀어놓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이 선명하게 한마디 한마디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007 영화였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데 딱 한 센텐스가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센텐스였나요? 007이 이제 이태리 어떤 산악길인데 과속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서 여자가 막 밟아라, 뭐 앞질러라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 007이 하는 얘기가 영어로 해도 됩니까? 아니, 그렇죠. 영어 프로그램인데요. I have no problem with female authority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딱 들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희열을 느껴봤고 한 문장 들린 희열 때문에 10년 넘게 지치지 않고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를 배워봤어요. 제임스 본드가 은인이시네요.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느꼈던 희열이 얼마나 대단하셨으면 지금까지도 그 문장을 그렇죠. 이렇게 외우고 계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영화를 듣기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이제 좀 한 편의 영화를 거의 이해할 정도가 되셨나요? 전체적으로는 글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틈남대로 했기 때문에 한 7, 8년 이상은 걸렸겠죠. 근데 지금은 뜻을 모를지라도 소리는 거의 다 알아들어요. 예. 그래도 아무리 이게 나름대로 비법이라고 하더라도 1, 2년 내에 되는 건 아니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2년 정도 내지는 5년 정도까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꾸준히 한다는 게 이게 그렇죠. 정말 네, 대단한 맞습니다. 네.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때 처음에는 그 영어 공부 시작했을 때는 내가 돈 받아야겠다는 이력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막 불타올랐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좀 약간 사그라들 수도 있는 내 건데. 돈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정말 꾸준히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럼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사실 저희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듣기와 말하기의 중요성을 많이 좀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 공부할 때는 이제 먼저 막 단어 외우고 읽기 쓰기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재선 선생님이 경험담 말씀하셨는데 아마 윤 선생님도 처음에 글자로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도 이 머릿속에는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건데 그 세대, 저나 선생님 대부분 비슷하게 영어를 배운 스타일인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서 영어를 열심히 미국 갔더니 한마디도 안 들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할 수 있는 게 될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문제점이 이미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정부 교육부에서도 이런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이미 사실은 문자 교육 위주로 교육하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음성 언어를 처음 소개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쪽으로 이미 방침을 바꾼 지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10여 년, 한 15년 이상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세대보다 지금 젊은 학생들은 저희 때보다는 훨씬 듣는 것도나 지금 말하는 것도 다 적거든요. 분명히 그 효과는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갑자기 나 영어 좀 배워보자. 이러면은 사실은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그냥 책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소리를 먼저 소개를 받고 그다음부터 하는 방법은
효과적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태어났을 때 우리말을 배웠을 때도 우리가 국어책을 가지고 문자를 먼저 접했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죠. 한국말을 배운 거와 똑같은데요. 예. 우리 윤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따르면은 이 소리 차원에서 봤을 때 영어의 소리와 우리말의 소리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다를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말을 포함한 동양말은 지금 제가 말하듯이 목 위에서 소리가 나요. 네.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그죠? 네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할 때 보면 부산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푸산, 그죠? 푸산. 네네네. 그러고 군산 못하고 군산 그래요. 그 소리가 예를 들어서 hello 할 때도 hello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차이가 제가 보니까는 동양 말은 음으로 나고 위에서 나고 네네. 서양 말은 발성이라는데 배에 힘을 아랫배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이 폐에 들어있는 호흡을 훅 몰아셔서 액센트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he is my father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하면은 he's my father 이렇게 나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갖다가 내니까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그들이 내는 대로 리듬과 호흡을 갖다 잡기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일반 성캡 씨도 그러시지만, 네, 영어와 우리말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네. 목소리가 달라져요. 좀 달라져요. 그거 있어요. 그렇죠. 예,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 추석이라든지 설날에 나와서는 외국인 장기 자랑에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를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성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교수님,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이제 액센트, 이게 어디야, father냐, 어디, 뒤에 있냐, 앞에 있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이제 영어 단어 외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듣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게 중요한데 일단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하는데 이게 호흡 여기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발성 기관상으로 하면은 네네.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요 혀 앞쪽, 요쪽 중심으로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네. 근데 이제 서양권은 이 목, 여기서 발성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왜 저음으로 푹 까는 것 같고, 동양인들은 그냥 쪽쪽쪽쪽 말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요게 주 발성국에 달라서 그런 게 발성 기관성의 문제인데, 이제 그게 또 하나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람들 하는 대로 잘 따라 하려면, 영어 같은 걸 따라 하려면은, 이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소위 액센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억양,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억양. 그 외에 영어는 특히 이제 리듬 있는 언어거든요. 그리고 또 적절히 끊어읽기가 중요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전공 용어로 이제 초분절음이라고 그러는 것들인데, 하나의 발음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서 연습을 해야지만은 그 다음에는 듣기도 잘 들리고 말도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한국말과 한국말은 억양이 없어요. 그냥 한국말은 이것은 책입니다 이러는데 영어는 this is a book 이렇게 다르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패턴과 우리 패턴 그걸 갖다가 못 맞추면은 그럴 때는 아까 미국 사람들도 이것은 마이크가 어쩌고 억양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억양 없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국 사람은 억양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말할 때도 This is a book.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어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어는 이제 그 억양과 액센트와 인토네이션이 없이 쭉 이렇게 가는 언어인 반면에 영어는 이제 고저가 있는데요. 우리 윤 선생님께서도 이런 액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실무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영어를 대할 때 공통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실제 그들의 언어가 대부분 안 들린다고 저는 봐요. 배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실제 가르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실제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상당 부분 안 들리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들리는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리는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보통은 단어를 많이 몰라서 안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는 단어는 들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어라는 건 사실은 글을 몰라도 뜻을 몰라도 소리는 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어를 들으면은 뜻을 몰라도 글을 몰라도 소리는 들리죠.
영어는 재밌는 건 평생 들어도 어떤 그